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지럼증이 공황장애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준비한 이유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짧게 그리고 오랫동안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사회기능까지도 제약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지럼증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황장애가 같이 합병되거나 공황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것이 어지러움증의 문제인지 공황장애의 문제인지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또 치료할 때도 이것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지러움증이 공황장애로 진행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황 발작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질식감이 되겠죠. 좀 숨이 막힐 것 같고 숨이 잘 안 쉬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공황 발작의 이제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질식감을 느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고, 그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의 증상들이 이제 주 증상으로 인해서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들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또 질식감 외에 많이 이제 발견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과 관련된 이제 공황 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가 공황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전을 못 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화장애와 관련된 이제 공황 장애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좀 체한 기분이 들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만성 소화불량과 만성 불안, 또 심하면 이제 공황 발작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공황 장애라고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황 발작의 이제 주요 증상 중에 보면 소화와 관계된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주요한 발작 패턴이 되는 경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 발작 증상 중에서 이제 어지러움증과 관련이 된 것인데요. 공황장애 때문에 발작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어지러움증이 있다가 공황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들 중에서 이것이 공황장애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원인이 많고 다양합니다. 또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 어지러움증이 이제 어려운 것은 본인이 이제 어지러움의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증이 우리가 어떤 진단을 했을 때 영상적으로 보이는 부분, 검사에서 나타나는 부분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기질화되지 않은 그런 원인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증상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원인을 모른 채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접근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나이별로 잘 발생하게 되는 이제 이런 원인들을 한번 제가 편의상 좀 나누어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편두통성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미주신경 실신, 또 이제 여성들은 생리를 하는 과정에서 빈혈들이 잘 발생하고, 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중년기를 거치면서 노년기로 들어서면서는 실제 이제 심장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같은 이제 위험성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전조 증상이나 중요한 표현으로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제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에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든가 이석증, 전정신경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귀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우리의 균형과 평형을 조절해주는 주요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귀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어지러움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층에서는 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검사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기능적인 어떤 신경계라든가 심혈관 계통의 순환장애 어떤 에라, 기능성 장애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으로 넘어갈수록 이것이
실제 기질화돼서 질병으로 점차 구체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자세와 균형을 잡는 기능이 조금 뭔가 원활치 않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쇼트트랙 선수가 굉장히 몸이 기울어져 있지만 균형을 잡고 이제 그 스케이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통상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흔들리면 우리는 특별하게 의식을 해서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를 통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균형과 자세는 보통 이루어지고 반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이 균형과 자세가 실은 내부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기능의 협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목을 중심으로 해서 목 위에서 균형을 잡는 일과 또 목 아래에서 균형을 잡는 그런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면 저 스케이팅 선수가 목은 이 지면과 굉장히 수직한 방향으로 딱 세우고 있습니다. 목이 기울어지진 않죠. 그리고 이제 초점을 전방에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저 상태에서 안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안구가 우리의 중력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서 초점을 맞춰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추기 위한 안구 운동과 또 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 몸이 파악을 해서 몸통과 팔과 다리를 통해서 지금 스케이팅 하는 선수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순식간에 협조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런 균형과 자세를 잡는 기능에서 뭔가 원활치 않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은 이제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치게 되니까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게 되기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라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방어적인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어지러움증과 관련돼서 이런 공황장애와 관련된 이제 불안과 공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보통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은 외부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맹수를 만났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어떤 자극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공황장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이 불안과 공포라는 것이 우리 몸의 내부의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 상황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서우니까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또 역으로 우리가 도망가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뭔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긴장한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우리 심리적으로 벌어지는 불안과 공포의 두 가지 그 기원이 되겠습니다. 즉 외부적인 것이 있고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어작용이고요. 그 방어작용에서 우리의 불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곰을 보면, 맹수를 보면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도망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몸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나타나는 방어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당사자로 하여금 곰을 보면 무서움을 느끼고 도망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를 잘 잡지 못할 때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세를 잘 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어지러움증이 또한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 이것이 불안과 공포가 어지러움증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한두 번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다치게 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이것이 조건화가 돼서 조금만 어지럽게 돼도 이제 우리가 바로 불안과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지러움증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멀미라고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거나 배를 이렇게 올라탔을 때 차나 배가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하면서 흔들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뭐 괜찮은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곳에서 멀미를 잘 느끼게 되죠. 원래 이제 우리가 흔들릴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차나 배에서 우리가 초점을 잘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 뇌나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균형이 좀 불균형하다고 느끼고 어지럽다고 느끼고 자세를 낮추라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 바로 멀미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멀미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배를 타거나 차를 타기 전에 이제 뭐 어떤 의약품을 통해서 뭐 귀에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멀미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멀미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서 이제 부교감 신경계를 좀 진정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멀미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움증의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서 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체가 일으키는 두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내부의 신체적 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발생을 하죠. 당연히 누군가 우리에게 목을 조른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질식감을 느끼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목을 조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질식감을 느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공포를 느끼는 것, 이제 그것이 공황장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 몸에서 뭔가 내부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 이제 에러가 자꾸 생기는 거죠. 불필요하게 우리가 몸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조건화가 발생하면서 이제 급성이나 만성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진정이 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또 예기 불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불안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불안의 밑에는 우리의 몸에서 형성되는 이제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아래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질식감이라든가 호흡과 관련된 또 자세와 관련된 불안정성으로서 어지러움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병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간기울결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일정한 하나의 이제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질식감을 느끼는 이제 공황 발작의 형태도 들어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그런 발작의 형태도 함께 들어 있어서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흉엽고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흉부와 옆구리가 이제 꽉 차서 막 답답하다, 만자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잘 안 쉬어지고 질식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공황 그 발작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숨이 막 더 차서 얘가 꽉 차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고 하는 그 급박한 공포감을 아마 느껴보셔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이 쓰거나 구고인건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쓰고 이제 목이 마르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긴장을 하면 입이 좀 마르고 입이 써지고 하는 것들은 뭐 많이 겪을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목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눈목자의 현기증에 이제 현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이 돌아간다, 즉 어지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어지러우면 울렁울렁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토하게 되기도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이롱이라고 해서 귀가 잘 안 들린다, 소리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역시 귀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기울결에 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신체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성급인호, 성격이 급해지고 또 쉽게 화를 낸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즉 이런 신체적인 우리의 몸 상태가 심리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의 패턴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움증이 계속 있고 모든 어지러움증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어지러움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불안과 공포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병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패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같은 공황장애라고 우리가 병명을 쓰지만 실제로 질식감을 느끼는 이제 질식감을 주소증으로 느끼는 이 공황발작, 공황장애와 또 이 어지러움증을 주소증으로 느끼는 이 공황장애는 치료를 할 때 같은 병리,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병리를 가지고 있지만 분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흡과 관련된 내부의 과정이 좀 다르고 또 자세와 관련된 이 내부의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자율신경계와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불안정해질 때는 모두 공황 발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명이지만 이 내부에서는 좀 다르게 분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이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황 장애로 만성 불안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만성 불안과 공황 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감기울결의 병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어지러움증을 먼저 치료하느냐, 공황 장애를 먼저 치료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러움증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황장애가 본인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인식되었으면 좋겠고 또 치료를 할 때도 또 이렇게 분리해서 좀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또 치료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지러움증으로 또 공황장애가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